합법대 위법, 알쏭달쏭한 현장, 놓치기 쉬운 생활 속 법률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히어로의 사건 수첩. 네. 자, 히어로의 사건 수첩 오늘도 AI 그림을 통해서 위법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의 사건 수첩 보여주시죠. 자, 오늘 자, 어느 쪽일까요? 일단은 셀카를 찍는 여인이 있고요. 뒤쪽에는 두 사람 커플인 것 같은데. 예, 생민 씨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왠지 남자친구가 바람 피고 있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셀카인 척 찍는다. 따라와서 증거 찍었다. 수지? 네. 서 변호사님은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근데 뒤에 남자 여자 커플이 저 상황에서 사진을 찍힌 거를 모르는 것 같고 전혀 모르는 것 같죠.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네. 결정적인 그림 힌트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AI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남자가 나서서 싸운다. 그러니까요. 맞네요. 걸렸어. 네, 바람 피는 거 바람 피다가 지금 걸렸다. 왜 찍어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저기 있는 여자분이 좀 떠나야 되는데 빨리. 그렇죠. 좀 가운데서 그냥 이제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근 기자님. 네. 지금 우리가 좀 가까이 가고 있나요? 좀 멀리 가고 있나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아까 서혜진 변호사님이 가까이 가셨거든요. 예. 그럼 다시 멀어졌군요. 다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법률 포인트 이겁니다. 네, 누구나 쉽게 촬영하고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일반인들도 뭐 촬영하는 모습 여기저기에서 뭐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데요. 한 카페에서 손님이 직원을 촬영해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 2명이 근무 중인 카페에 그 단골 손님인데 이 남성분이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남성분이 들어올 때마다 그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으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좀 이제 이 여성 직원분이 물어보셨답니다. 대체 뭘 찍으시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나는 이런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찍고 있다. 나의 약간 시점에서. 네네. 하지만 그 여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본인들의 얼굴이 나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쾌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뭐 그거는 이제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남성분에게 직원들의 얼굴은 좀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오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의 사연이 그 SNS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내가 좀 담기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좀 불편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죠, 우리? 저는 있죠. 특히 운동을 할 때 있잖아요. 그 풋살이나 축구할 때 갑자기 상대팀이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운동하는 거를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찍는 거예요. 영상을. 세미 씨가 못하는 게 다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제가 악마 편집을 당할까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잘하는 순간만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제가 우리 팀에서 골키퍼가 보는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럼 골 먹는 장면밖에 안 나와요. 지금 왜냐면 또 중동 축구를 지금 대표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죠? 네, 보통 골키퍼는 선박 모음 이렇게 찍는데 저는 그러면은 실점 모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죠. 그렇군요. 그런 일을 다- 운동할 때 근데 네. 이렇게 뭐 축구할 때도 그렇지만 사실 진짜 많이 찍히는 데가 헬스장이나 왜냐면 자기 모습을 찍는데 이게 담기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또 헬스장에서는 옷을 또 가볍게 입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일 수 있죠. 혹시 기자님은 뭐 이렇게 신경 쓸 때 헬스장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요? 헬스장에서 진짜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가봤어야 알죠. 헬스장 문화를 근데 몰라서. 어쨌든 저희 아이는 좀 그 수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수영장 앞에 그렇게 딱 써 있어요. 우리 아이만 담아주세요. 왜냐면 또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영복 차림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신경 쓰이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막 뭐 딥페이크도 그렇고 네, 또 이제 맞아요. 특히 아이들 얼굴이 이제 온라인상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또 극도로 꺼려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나도 초상권 있어, 뭐 함부로 찍지 마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연예인이나 공인만
초상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공인과 유명인에게만 초상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초상권이 일단 있는 게 맞습니다.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조항인데 이 조항에 근거해서 보통 인정이 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권리입니다. 초상권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촬영당하지 않거나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또는 나의 동의 없이 어디에 게재된다거나 네. 또는 영리 목적으로 나의 뭐 얼굴, 신체 이런 것들이 활용되지 않을 그런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내 얼굴이 공개돼서 좀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물론 내 얼굴이 공개된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가 맞지만 실제로 그게 위법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개된 어떤 기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는가, 영리 목적으로 공개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약에 찍혀서 기분만 나빴고 다른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면 위자료가 현실적으로 많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상권은 모두에게 있는 건 아는데 그냥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 얼굴이 뭐 어딘가에 있었을 때 좀 이렇게 이걸 내려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해야 된다.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뭐 특별히 기준은 없나 봐요. 이게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좀 별도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상권은 한마디로 인격권이에요.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인격권의 한 영역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이지만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조정식 아나운서 얼굴 따가지고 네. 물건을 판다. 그러면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어요. 한정식, 네. 조정식. 그렇죠. 그 좀 잘 팔릴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인들은 이미 자기 자체가 이제 브랜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처벌 방법이 크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액수가 조금 많이 인정받지 못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어쨌든 퍼블리시티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기보다는 부정경제방지법상으로는 유명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이 그 듣는 AI 커버곡이나 딥페이크 아까 말했던 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처벌될 수 네, 있다는. 이제 처벌이라기보다는 좀 제재가 굉장히 가해지고 금전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도 굉장히 현실화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내 얼굴이 함부로 찍혀서 돌아다닌다면 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지 안 될지 OX 퀴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개 문제를 드릴 텐데요. 하나씩 지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친구가 단톡방에서 나의 굴욕샷을 올리면 굴욕샷. 이것은 초상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세미 씨. 치매죠. 치매라고 치매다? 생각하면 돼. 네.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도. 친구여도 제가 좋은 모습이 나오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X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대중을 향해서가 아니라 뭐 단톡방, 뭐 친구들 사이에서 아는 있는 사람들끼리니까. 것이라면 거기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 변호사님,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치매가 맞습니다. 아,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동의했으면 동의했으면 괜찮죠. 동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항상 이게 문제가 될 때는 그 촬영당한 사람이 문제를 삼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동의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게시되는 것 자체는 더더욱 싫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퀴즈로 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종종 상식 없는 분들 영상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뭐 지하철 뭐 빌런들 네. 뭐 영상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경각심을 경각심을 주고자. 주고자 네. 그런 영상을 올리는 거 침해냐 아니냐. OX 우리 세미 씨 옵니까 있습니까? 그 행동 자체가 범죄 아니라면 침해라고 생각해요. 침해다. 범죄 행위면은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범죄 행위까지 아니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침해가 된다고 범죄 행위라도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좀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공개위원회를 그렇죠. 통해서 신상을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침해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약간 공개 처형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사적 제재. 네, 어떻습니까? 이거 유사한 사건에서 네. 침해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공공 장소에서 좀 나쁜 행동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의 행동을 계속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려가지고 수십만 조회수가 조회수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자 주장한 게 아니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내가 게시한 거기 때문에 나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행동을 뭐 지적하거나 경각심을 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러는 했어요. 근데 목소리는 안 했어. 막 뭐 이렇게 소리치고 막 하는 네. 그거는 괜찮아요? 초상권은 일단은 나의 어떤 신체에 대한 건데 일단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있을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 같은 경우도 그대로 내보낸다면 사실은 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굴은 가렸지만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여지가 있어요. 있다. 네. 네. 자, 2번 역시 침해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폭행도 해서는 안 될 네네. 당연히 행동인데요. 범죄자도 초상권은 있다 없다. 네, 폭행하는 현장을 촬영했을 때 이건 침해인가 아닌가인데요. 우리 세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폭행은 범죄잖아요. 약간 기준이 네, 범죄였잖아요. 그러면은 침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좀 말씀드렸던 듯이 뭐 신상공개위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것도 침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폭행도 침해일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사안마다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내가 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이거 증거 남겨야겠다 하고 내 핸드폰 들어서 막 폭행하는 사람을 촬영한 사건에서는 이렇게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인 거죠.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경우. 예. 왜 그랬냐면 형사 절차상 어쨌든 증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피해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 증거 보전의 어떤 뭐 그 긴박성 또는 방법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봐서 이 정도라면은 위법성이 없다라고 봐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거든요. 그런데 범죄자라면 초상권이 없어지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현장을 무관한 사람이 촬영을 했고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초상권 침해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내 얼굴 말고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미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게 동의를 받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올렸는데 사진은 괜찮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한 멘트가 붙을 때가 많죠. 네. 뭐 웃긴 말을 썼다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조롱의 의미로 들린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최대한 자제를 해야지만 법률적인 분쟁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 입장에서 내 얼굴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좀 원치 않는 네. 모습이나 뭐 그런 설명이다 하면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무조건 그 페이지를 캡처를 해두세요. 전체 화면을 캡처해두고 URL 주소도 중요해요. URL 주소도 따로 복사해서 보관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에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입니다. 이렇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사실 대부분 또 내려줘요. 그렇죠. 왜냐면 문제가 될 걸 네. 알기 때문에. 근데 계속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이라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온라인 공간은 빠르게 퍼지고 또 삭제도 어렵습니다. 촬영 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히어로의 사건 수첩 오늘도 정상근 기자의 단어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켜주는 초상권, 나에게도 기본권으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